참 어려운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노려볼 수 있을까 곰곰이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일 텐데요. 저희 잠금 해제와 함께 조금 긴 호흡으로 수익을 누려볼 수 있는 종목들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에 잠금 해제 발로 뛰는 숨은 고수시죠. 그로스리서치의 김주영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과 함께 오늘 잠금 해제 종목을 발굴할 거리를 제공을 하는 뉴스 한번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입니다. CS윈드가 미국의 공급 계약 해지 소식을 가지고 왔죠. 실적에 과연 영향이 있을까? 일단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풍력 관련해서는 참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2기입니다. 풍력의 센티멘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빨간불이 켜진 것인지 김주영 연구원님과 함께 점검을 해보죠. 이 뉴스 연구원님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그 문구에 맞춰서 제한적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실적 영향에 제한적으로 보고요. 일단은 먼저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3월 4일에 이제 장 마감 이후에 공급 계약을 해지한다는 공시를 CS윈드에서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지된 공급 계약에 관한 내용은 이제 11월 7일에 나왔었던 공시였는데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과 관련된 공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임기 동안에 자신이 임기 동안에 이제 해상 풍력과 관련된 설치를 안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좀 현실화됐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 게 이 공시의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상 풍력 관련 사업들이 좀 제한이 되면서도 실제로 이제 공시가 이제 계약 해지가 고객사로 나오면서 공시가 나왔던 게 큰 뉴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좀 과도한 하락이라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 10% 정도 가량 떨어졌었는데 그 부분에서 좀 과도한 하락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CS윈드 이 뉴스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관점에서 오늘의 종목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은 사실 이미 공개가 된 셈이네요. CS윈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지 CS윈드의 키워드도 바로 이어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앞서서 살펴본 뉴스의 주요한 재료였죠. 이 미국의 공급 계약 해지 공시에 대해서 김주영 연구원님께서 짚어주실 예정이고요. 이 민영화 키워드는 무엇인지 잠시 후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시는 해지 공시입니다. 미국의 해상풍력 해지 공시는 이미 예견됐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예견되었던 상황이고요. 그게 그냥 단순히 현실화되었던 뿐인 건데 만약에 주가가 지금 많이 높은 상태에서 그런 해지 공시들이 나온 거였다면은 정말로 큰 악재로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는데 지금 주가에 그런 어느 정도 다 예견이 되어 있던 상태였고 모든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단순히 현실화되었던 부분에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제 관점에서는 그렇게 매수할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부분의 사업이 지금 육상풍력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되면 대박인 사업이고 안 돼도 그냥 그만인 사업의 정도로 있는 신사업 정도로 보시면 될 텐데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그 부분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주가가 많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본 사업 자체도 많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커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고요. 이 트럼프가 이제 해상 풍력을 막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 연안에 있는 이제 해상 풍력 단지들은 대부분 연방 토지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 토지를 이용해서 이제 권한을 부여하는 연방 정부가 부여하는 권한이 이제 영부 정부한테 있는데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미국의 연안에 이제 설치될 계획이 있었고 연방 토지를 제한할 경우에 이제 해상 풍력 사업 진행 자체가 좀 미뤄지는 그리고 진행이 중단되는 사업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발생되었던 공시가 이제 11월 7일에 트럼프 당선 확정 이후에 이제 나왔던 공시여서 이거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CS윈드를 보고 있었던 분들한테는 다 퍼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가에 전혀 반영돼
안 돼 있었기도 했고 이번 취소 공시로 인해서 취소 수수료가 한 200억에서 400억 정도 가량으로 이제 잡힐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주가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2분기부터 200억, 400억 정도 가량의 현금이 실제로 잡힐 수 있는 부분에서도 봤을 때 실적에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S윈드 이 계약 공시가 다시 좀 취소되는 수순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주가도 함께 충격을 받아갔는데요. 사실 오늘의 종목은 김주영 연구원님께서 1월 17일 공개해 주셨던 CS윈드의 어떠한 AS라고 봐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CS윈드가 이번 계약 취소건으로 분명 타격을 받기는 했으나 취소 수수료로 200억 원에서 400억 원가량을 또 수령할 수 있다는 포인트까지 짚어주셨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가 민영화였거든요. 우리 전력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민영화라기보다는 국가가 좀 관리하는 그런 네네. 형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미국은 전력 시장이 뭐 거의 민영화가 다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거의 민영화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은 이제 전력을 국가에 의해서 전력 생산 계획, 수급 계획을 다 그 계획을 한 이후에 이제 실제로 이제 집행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대부분의 미국의 유틸리티 회사들이 직접 싼 전력원들을 찾아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미국 시장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미국 유틸리티 기업들은 항상 전력원이 싼 전력원들을 계속 찾으러 다니는데 미국 전력원 중에서 가장 싼 발전원 중 하나가 이제 풍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그 전력원들을 보여주는 가격을 보여주는 LCOE라는 표현인데 미국에서 그 풍력 관련된 전력원이 가장 싼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부분에서 그 유틸리티 회사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생산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봤을 때도 수요가 어느 정도 견조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도 3조 원 정도의 매출액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영업이익도 3천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이고 고객사 측에서도 CS윈드의 또 다른 고객사는 이제 베스타스라는 이제 풍력 터빈 회사인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도 그 좀 긍정적으로 자신감 있게 이제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업황 자체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가는 너무 많이 내려앉아 있다라는 얘기를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CS윈드 첫 번째 키워드의 핵심은 결국에 이 계약 취소 공시 역시도 그렇게 실적엔 부정적이지 않을 것이다 였다면요. 두 번째 키워드인 민영화는 지금 미국의 전력 시장은 완전히 민영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원 중에서 발전 단가가 싼 쪽인 풍력 쪽으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구원님 오늘 CS윈드 좀 주가 또 내리고 있거든요. 35,65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매수 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기대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저는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4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V자 반등이 떨어진 이후에 V자 반등이 나타나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7만 5천 원에서 8만 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업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매수점을 찾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가격에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단기 목표가로 4만 원,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신다면 7만 5천 원의 목표가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은 바로 종목 공개로 이어가 볼게요. 이전에 연구원님과 만나봤던 종목입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인데요. 키워드도 바로 열어볼까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 이름 STO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항공기 엔진인데 이 내용은 어떤 이슈들을 담고 있는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O 하면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바로 떠오르잖아요.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STO를 신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본래 사업 같은 경우에는 PG 같은 이제 전자 결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TO라고 좀 아직도 좀 낯선 단어이기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토큰 증권을 얘기를 하는 건데 조각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증권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로 부동산과 그리고 미술품, 한우 같은 상품들을 이제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게 이 STO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이 토큰 증권 시장 자체는 옆에 보시는 표와 같이 367조 정도로 2030년에
굉장히 큰 규모로 이제 성장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동사가 이제 상장 기업 최초로 STO 관련된 매출액이 올해부터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고 시장 규모도 큰 상황 큰 시장 규모 안에서도 충분히 수혜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STO 조각 투자로 실질적인 숫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갤럭시와 머니트리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가 항공기 엔진이었거든요. STO가 결국에 조각 투자이고 비싼 것을 조금씩 조각조각으로 모아서 살 수 있게 만드는 구조를 구축해 나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도 될 텐데 항공기 엔진과 갤럭시와 머니트리의 상관관계는 뭘까요? 네,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항공기 엔진을 가지고서 STO를 발행을 해서 그거를 이제 그 발행 수수료를 받는 구조를 이제 채택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게 갤럭시와 머니트리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 프로젝트 구조를 약간 보시게 되면은 투자자한테 공모 자금을 받아서 그 공모 자금을 이제 LCC에 공모 자금을 받아서 이제 항공기 엔진을 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한 이후에 LCC한테 이제 빌려주는 리스 형태로 이제 빌려주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받는 대여금들을 다 갤럭시와 머니트리 SPC가 받게 되고 투자자가 그에 따라서 배당을 받는 형태로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한 수익률 자체는 좀 한 9%, 10% 정도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 있고요. 이 동사 같은 경우는 또 특히나 컨소시엄을 다 구성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한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 그리고 뭐 캠스라는 항공업체와 그리고 한국항공협회와 같은 이제 회사들과 컨소시엄을 어느 정도 구성을 해놓은 상태라서 관련된 매출이 곧 25년도 한 3분기부터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25년도 3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매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좀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STO를 만든 이후에 또 다른 STO를 만드는 건 또 쉬운 작업이어서 반복적인 매출이 나올 것 같고 특별한 비용도 크게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비용에서도 그대로 영업이익으로 잡히는 부분에서도 봤을 때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향후 이익 성장도 어느 정도 빠르게 올라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이익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쪽이 바로 이 STO 조각 투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소폭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도 접근 가능할까요? 목표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12,000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을 만한 주가라고 봅니다. 최근에도 또 토큰 증권 관련된 법제화 관련 내용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기대감으로 또 주가가 변동성이 또 나타날 수 있어서 그때마다 한 번씩 체크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화요일에 잠금 해제 그로스 리서치의 김주영 연구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